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되게 불안해지더라. 몸이 뭐 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저것 또 만들고 뚝딱뚝딱 하느라고. 근데 이 수업은 정말 기다려지더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수능 완성 수업.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수능 완성부터는요,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도 수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전에처럼 아주 자세하게 내신 대비도 되면서 지문을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업도 같이 겸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바쁘겠죠? 자, 수능 완성의 1강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리냐면 바로 필자의 주장, 글의 요지, 이것을 알도록 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필자의 핵심 의견, 글의 중심 생각, 추론하고 이해하는 거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글을 쫙 봤을 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바로 연결사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문에서 바로 연결사가 몇 개 보인다 하면은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For example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ccording to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in other words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 연결사나 문두의 기술이라고 해서 제가 올려드린 수업을 들으셨다면, 가장 별표가 많이 되어 있고, 요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강조했던 것은 in other words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in other words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재진술하거나 요약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요 뒤에가 정말 중요하죠. 게다가 밑에 또 한 번 더 나오네요. 더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in other words 뒤만 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첫 문장 먼저 좀 보고 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문장 보시자면 관습들은 무엇이다 라고 하고, 자, 이게 수동태고 지금 수동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 used가 stylistic techniques or narrative device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 이 정도 공부하셨으면 stylistic technique 하면은 이거 문체 기술 아니야? 문체 기법 아니야? 문체라는 거 stylistic 바로 나와줘야 되고요. narrative라고 하면 이야기의 장치 devices, 요거 나오는 순간 뭔가 문학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주 사용되는 그런 문체 기법이라던가 이야기 장치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뒤에서 또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또 고유할 필요는 없다. 무엇에? 특정 장르의 전통에 꼭 고유할 필요는 없지만 좀 전형적이긴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tylistic technique or narrative devices 나오면 일단은 여러분 문학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뒤에 movie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뒤에서 봐봐. 지금 미장센 나오고 필름 나오고 계속 나오고 호러 필름 나오고 영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particular 장르 바로 영화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in other words를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관습이라고 나오면서 이 관습들은 기능을 한다. 뭐로써? An implied agreement between makers and consumers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과 영화를 소비하는 사람들, 감독과 혹은 제작자와 이 관객들 사이에서의 암묵적인 implied라고 하면은 내포된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묵적인 그런 동의, 합의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길게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바로 아는 거야. 알았지? 자, 뭐 하는 것이 어떤 합의일까요? To expect certain techniques and devices in certain context. 어떤 상황에서는 특정한 기술이나 기술 혹은이 아니다. 기술과 장치를 예상할 수 있다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 자, 이것을 예상하는 어떤
내포된 암묵적인 그런 합의로서 기능한다. 이거 보고 나서 바로 보시면은 물론 속어법을 사용하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답이 아닐 것을 지워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객이 영화 이해하는 것 아니었어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였죠. 자, 그 다음에 장르관습 진부하고 지루하다 이런 말 없었죠. 독특한 서사 방식과 형식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 자, 영화의 장르 관습은 이렇게 제작자와 관객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 자, 합의 어그리먼트가 나왔기 때문에 눈치 빠른 학생은 바로 4번이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implied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물론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 이렇게 해서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분명히 1분 30초 안에 바로 딱딱딱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implied 잘 기억해 두자고요. 알았죠? 바로 함축된 은연중에 암시적인 그리고 언외의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언은 말이겠죠. 말 외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요 어휘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웬만하면 어휘를 이렇게 지문을 독해해 가면서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빠르게 푸는 4번이었고요. 무엇 덕분에? 연결사 덕분에 바로 in other words 덕분이었고요. 앞문장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봐봐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수능 완성을 할 때는 수능 완성의 목표를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수능 준비의 완성을 위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는 특강, 말 그대로 특강이야. 그래서 어휘와 독해에 많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했다면 완성에서는 이제 진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데 특히나 지문의 어떤 특징을 보고 우리가 바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겠다 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이 수능 완성 공부할 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강의 고작 2번째인데 수능 완성에서 아주 좋은 샘플을 지문으로 딱 줬습니다. 자, 이 지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연결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 연결사가 없는데 눈에 많이 띄는 게 있습니다. 눈에 뭐가 많이 띄냐면 이렇게 의문문이 can you 하면서 can you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여기서도 너 할 수 있니? 그리고 또 할 수 있니? 이렇게 can으로 시작하는 의문문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can you 너 이거 할 수 있니? 라고 하는 능력을 묻는 질문이잖아. 그치? 자, 이거 무슨 소리야? 뭐 할 수 있냐고 묻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필자가 의도하는 대로 아니면 권유하는 대로 할 수 있겠냐? 이 소리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요? 이 필자가 의도하고 권유하는 것, 그 행위가 이 글의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an you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 의문문이 하나 정도 쓰였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흥미 유발을 하기 위해서 너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겪어본 적이 있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떤 행동 지침에 대해서 너 이런 건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은 결국엔 이 필자가 의도하는 바를 얘기하려고 던지는 의문문이고, 그래서 권유하고 있구나. 그럼 필자가 권유하는 것이 바로 주제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지문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보시면서 의문문이 특히나 많을 때는 일단 그 의문문에 집중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자면 Can you tenderly look at the landscape of your life and lovingly explore its pits and grooves, its highs and lows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enderly 하면 부드럽게예요.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겠니? 너의 삶의 풍경을, 네가 살아온 모습을, 이런 소리겠지. 그치? 그리고 또 그 너가 살아온 그 삶의 pits and grooves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pits를 모를 수도 있어. grooves는 뒤에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굴곡진 곳,
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pitch를 모르는데 어떡하지? 일단은 이거는 굴곡이라고 하는 소리인데 하고 뒤에를 또 보니까 it's highs and low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높고 낮은 것, 결국엔 당신의 삶에서 성공했던 것과 실패했을 때의 그런 굴곡을 얘기하겠죠. 그죠? 당신 삶의 굴곡들. 그러니까 피치를 모르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요 밑에 의미도 보면서 뒤에 이렇게 병렬 구조로 나온 거 한 번 더 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을 때 이런 모든 굴곡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한번 탐구해 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부드럽게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구나. 알겠지? 그러면서 without releasing the harsh, hateful and truly mean voice that lives inside your head.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살고 있는 그런 truly mean voice라고 했는데 우리가 mean 하면은 좀 야비한, 그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런 야비한, 내지는 비열한 그런 목소리, 거칠고 아주 증오에 차 있으면서 그런 야비한 목소리, 네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을 releasing, 밖으로 내는 것 없이 그냥 당신의 삶의 굴곡들을 좀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can you quiet that voice? 당신이 그 목소리를 좀 조용하게 만들 순 있겠니? 그 목소리는 앞에 나왔던 truly mean voice겠죠. 그 보이스를 좀 조용히 시키고 find, 찾는 거야. 당신 찾을 수 있겠어요? 뭘 찾아요? The sweet, loving part of you. 아주 그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일부. 근데 그것은 has been there. 거기 있었어. 누구를 위해? For all of your friends. 당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런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일부를 찾아볼 수 있겠니? Holding the light in the midst of their most devastating failures and worst mistakes. 자, 여기에서 요것까지 해석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hold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holding the light. 빛을 들고 있어. In the midst of their라고 하는데 요 their는 친구들이겠지. 그 친구들이 가장 devastating 하면은 좀 아주 파괴적인 그런 그 당신의 친구들이 가장 파괴적으로 실패하고 아주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을 때 빛을 들고 있었던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부분, 그것도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당신의 사랑스럽고 달콤한 부분을 당신 찾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한 다음에 바로 또 의문문이 바로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럼 두 번째 의문문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의문문이 2개 붙어 있으면은 이 두 번째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면서 그것의 답이 이제 이 사람이 이 의문문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뒤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한 번만큼 can you be that for yourself?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줄 수 있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를 위해서라고 했잖아. 앞에서 얘기했듯이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친구가 실패했을 때 빛을 비춰주면서 있었던 당신의 그 사랑스럽고 달콤한 부분, 그 부분을 당신 찾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돼볼 생각 없습니까? 이번 한 번만큼은 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자신한테 좀 너그러워지라는 소리구나 라는 걸 파악하면서 뒤에 문장 봐봐요. The process of reinventing yourself. 당신 자신을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 그리고 revisioning yourself. 당신 자신의 삶을 다시 구성하는 revisioning 하는 그런 과정은 요구합니다. 용기뿐만 아니라 deep sense of compassion. 자, 이 단어를 모르시면 상당히 당황스럽겠지만 이거 동정, 연민이란 뜻이에요. 아주 깊은 연민.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 자신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삶을 다시 이렇게 구상하는 것은. 지금 그 말이 뒤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나서 우리가 한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문장만 읽은 거예요. 타인이 주는 피드백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혼자만의 성찰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글쎄 혼자만의 성찰의 시간 더 깊이 이해해라. 너 자신을 깊이 이해해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보라는 소리잖아. 앞에서부터 나오고 있잖아. 그죠? 이것도 아니야. 객관적 평가는 냉철해야지. 근데 지금 아주 lovingly하게, tenderly하게 보라고 했잖아. 이것도 아니야. 자신에 대한 비판은 멈추고 자기 연민을 통해 자, 삶을 새롭게 하는 것 바로 여기 나왔잖아요. reinventing yourself. 그리고 revisioning your life. 바로 두 번째 질문, 붙어있는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 바로 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맞는데? 그리고 여기서 동정 연민을 뜻하는 이 컴패션을 모르더라도 너 자신을 좀 부드럽게 봐주라고 앞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tenderly look, 그치? tenderly look 하고 그리고 lovingly explore 나와 있잖아. 그래서 자기 연민 답 4번이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문장은 많지만 요 질문들 보면서 필자가 지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묻는 거구나. 그러면 그 질문들의 이게 나열된 질문들의 마지막 질문에 바로 그 뒤에 주제,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답 4번이구나 바로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문문이 많이 나왔을 때의 이제 푸는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의문문이 많아. 1, 2, 3. 근데 심지어 붙어 있어. 그러면 그 붙어 있는 마지막 질문의 바로 뒤가 주제 혹은 요지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요 의문문들이 특히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의 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을 이렇게 여러 개 넣는 겁니다. 이런 지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연결사 하나 없더라도 그 의문문들만 열심히 보시면 충분히 빠르게 푸실 수 있겠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앞에 한두 문장, 뒤에 한두 문장을 보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의문문이 많이 나올 때는 일단 의문문 먼저 챙겨보시고요. 그래도 시간이 좀 있다 싶으면은 첫 번째 문장은 보세요.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이 아주 다행히 맨 문두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또 읽으면서 또 쉽게 풀어내릴 수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알았지? 자, 의문문이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지문을 봐야 되는가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can you로 시작을 하면 너 할 수 있겠니? 엄마들 항상 그러시잖아. 너 좀 이제 공부하면 안 될까?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게 뭐야? 엄마의 말 주제가 뭐야? 요지가 뭐야? 공부 열심히 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can you의 이 의문문 계속 반복될 때 이러한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아주 상위권의 1등급 학생들을 제외하면은 시간이 좀 모자란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정말 90%일 겁니다. 전 시간이 모자라요. 90%의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 왜 모자랄까요? 자, 그것은 눈동자의 방황 때문입니다. 눈동자의 방황은 왜 일어날까요? 눈동자의 방황 왜 일어날까? 어설프게 배운 스킬을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연결사 어디에 있나? 그치? 핵심어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 자, 이러면서 계속 눈동자가 방황하게 되면 거기에서 굉장한 타임 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딱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첫 번째, 앞에 한두 문장과 마지막에 한두 문장을 꼭 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접속사가 있다면, 특히 그 접속사가 역접이라면, 목소리 방금 어떻게 역접이라면 그때는 얘네가 서로 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중간에 나오는 접속사가 역접이면 그때는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접 접속사 내지는 대조 접속사의 문장을 잘 읽어주자.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눈동자에 방황하지 마시고요. 첫 문장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딱 눈에 띄네요. 벗이 눈에 띄어요. 여러분들께 이 수능 지문을 풀어나가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1강의 3번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문장 먼저 우리 볼까요? If success and happiness, 성공과 행복이 were more aligned with, align with라고 하면은 이제 맞춰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What you do, then who you are being. 자,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더 맞춰져 있다면, 뭐보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슨 존재인지 보다. 그렇다면 then it follows that the more work you do, 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the faster you do it, 당신이 그것을 더 빨리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성공을 당신이 얻게 될 것이며 더 빨리 당신이 그것을 성취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결론이 이제 따라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들이죠. 내가 더 많이 일을 하면 더 많은 성공을 얻을 수 있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상황,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that simply isn't what happened. 그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바로 지금 반박하고 있잖아.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지금 반박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일 많이 한다고 성공을 빨리 더 많이 얻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물론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 여기 뒤에 이렇게 콜론이 있는데 우리 그 앞부터 보겠습니다. To follow society's mantra. 만트라라고 하면은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그런 주문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회에서의 주문. 결국은 이제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이제 많이 통하고 있는 말 같은 걸 얘기하겠죠. Do more, to be more. 더 많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걸 해라 라고 하는 그 주문. 아까 이 말과 같이요. 네가 더 많이 일하면 넌 더 빨리 더 많이 성공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이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런 사회의 주문에 따르는 것은 is no different from, 다를 바가 없다. 무엇과 다를 바 없어요? Following the words of a false prophet. 프로펫이라고 하면 예언자예요. 점쟁이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짓 예언자, 잘못된 예언자, 그런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결국엔 뭐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 많은 성공을 더 빨리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요지가 얘기하는 것 무엇일까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 안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랫동안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주구장창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첫 문장 보고 그 뒤에 벗이 나왔어. 그럼 벗 한 번 더 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고 그러면 바로 요지가 나오거나 글이 촥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루틴을 지켜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을 따라갈 게 아니라 제대로 일단은 요 루틴을 잡아보세요. 수능 루틴, 문제 푸는 루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맨 앞에 한두 문장을 읽어보고 마지막에 한두 문장을 읽어보고 중간에 접속사 혹은 역접 접속사라면 특히나 이 앞과 마지막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지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 완전 정반대의 것이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지문을 항상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1번과 2번에서도 많은 경우를 봤지요. 연결사가 많이 드러나 있어. 그럼 그 연결사 따라서 지문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의문문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하나같이 can you 였어. 너 할 수 있니? 무슨 소리야? 너 뭐 해라 였잖아. 자, 그런 유형도 있지만 눈에 확 띌 때 그렇게 해보시는 거고요. 보통은 이러한 글 읽는 순서를 본인이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영어에서 시간을 버는 방법은 바로 눈동자의 방황을 멈추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수완 1강의 3번 이제 자세한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제요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3번에서 뭐였죠? 바로 처음에 한두 문장, 그리고 마지막에 한두 문장을 꼭 읽자. 근데 중간에 접속사 한번 확인해봐라. 특히나 그 접속사가 역접이라면 처음에 제시한 것과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이 지문 또한 그렇게 풀면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전형적인 지문입니다. 일단 첫 문장 한번 볼까요? 문장의 문법적인 거 일단 따지지 마시고요. 빠르게 우리가 보자면 당신이 계획을 꼭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You can always stick to it. 당신이 그것에 꼭 고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계획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법 따지지 마세요.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가 좀 당황스럽더라도 일단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네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네가 그 계획을 지켜야만 한다. 언제나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still need it, have one. 당신은 여전히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엇을? 이거 계획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처음 두 문장으로서 계획이 있다고 해서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벗이 나와 있나 봤는데 뭐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So, 따라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을 나타내는 따라서라고 하는 그런 연결사가 있잖아요. No matter what your plan was. 너의 계획이 무엇이건 간에 no matter what 무엇이건 간에 when you start 당신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당신이 시작할 때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건 간에 you will need to be flexible. 당신은 좀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열려 있어야 된다. 무엇에? to different directions. 좀 다른 방향에 그러니까 그 계획이 가는 그 다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Once you are actually interacting with people, 당신이 실제로 사람들하고 interacting 하면은 뭐 소통할 땐 일단 소통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하고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지를 한번 봐봐요. 동기부여 글쎄 지금 우리가
동기부여에 대해서 목표 구체화라는 얘기 안 나왔거든요.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표현해서 고수하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꼭 고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속어법으로 계속 제거해 나가 주세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하라고 마지막에 나왔나요? 아니, 그런 말 없었어요. 지금 좀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당신이 계획이 어떤 것이건 간에 좀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좀 열리고 유연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말하고도 좀 달라요. 그런데 지금 봐봐. 다른 관점 나왔습니다. different direction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근데 계획의 방향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flexible도 나왔죠. 답 5번 돼요. 이렇게 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주제, 제목, 요지를 볼 때는 처음에 한두 문장, 마지막에 한두 문장, 중간에 역접의 접속사나 뭔가 전환의 접속사가 있는지 살펴보시는데 여기선 없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엮어서 우리가 충분히 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자, 이러다가 수능계의 밥로스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풀어본 4번 문제였습니다. 자, 수능 완성 1강. 지금 필자의 주장, 글의 요지를 묻는 그런 문제 유형에서의 지문 접근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답을 골라내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문들의 유형이 상당히 특색 있게 가지각색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1번 지문은 어땠어요? 연결사 중심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연결사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결사 수업 해놨잖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죠? 이제 질문이 여러 번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 한두 문장 그리고 뒤에 한두 문장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아주 정석적인 방법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네 번째도 똑같긴 한데, 자, 이렇게 풀었을 경우에 막상 내용은 좀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그냥 앞뒤 문장을 보고 선지를 바로 골라낼 수는 있었는데, 정확하게 골라낼 수는 있었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건 무엇인가? 자, 한번 지문을 봐볼까요? 첫 문장, fiction이라고 나왔습니다. 소설이죠. 소설은 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도 한다인데 satiate 여러분들 이 단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버덜소에 그냥 무게를 더 실어주면 됩니다. Theory of Mind는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도 마음 이론이 뭐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잘 생각해봐. 바로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타인의 생각, 마음 이런 것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 아닐까? 그치? 마인드, 우리 마음의 이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타인의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르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소설이 이렇게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people who read more fiction. 자, 소설을 더 많이 읽는 사람은 뭘 보여줘요? Enhanced social reasoning. 사회적인 그런 추론에 더 이렇게 향상된 것을 보여준대요. 결국엔 사회적 추론이라고 하면 사회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 아니겠어? 그 상대의 마음,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논리적으로 추론해내는 거잖아. 자, 그것을 소설을 많이 읽으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게 큰 따옴표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눈으로 마음을 읽는 거야. 자, 책도 우리가 눈으로 읽는데요. 결국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이런
다른 사람의 생각,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더 보여준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큰 따옴표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눈으로 마음을 읽는다. 결국 책을 많이 읽으면 타인의 마음을 많이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벗이나 벗이 나와 있긴 나와 있어. 벗이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문장 전체, 이 지문 전체 흐름을 틀어버리는 게 아니라 not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런 것을 알아내는 것, 알아채는 것에 그렇게 기술이 아주 이렇게 능숙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이건 굉장히 국소적인, 아주 부분적인 벗일 뿐이에요. 문장 전체로서 글의 흐름을 트는 게 아닙니다. 소설을 많이 읽으면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엔 눈으로 마음을 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게 이제 그 테스트의 이름이라고는 바로 여기 앞에 테스트 콜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큰 따옴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봤을 때 굳이 이 내용을 이렇게 한꺼번에 지문의 방향을 바꾸는 벗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다 능숙하게 되는 건 아니라 이런 내용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Contemplating emotions in fiction appears to improve detection of these emotions in real life. 실제 상황에서의 이러한 감정들을 감지하는 것을 더 이렇게 improve,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눈은 사람의 감정, 아니 지금 소설이 나왔다고. 그치? 소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소설 속 인물 행동 묘사에 대해서 나온 말은 없었어요. 소설을 많이 읽으면이라고 해서 계속 그 얘기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보이네. 하지만 우리는 아닌 거 일단 지워가는 속어법을 써야 되니까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직접 경험하는 거 아니고요. 소설 많이 읽으면 사람들의 감정을 더 많이 파악하게 된다. 답 4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여러분 많이 반복되는 어구가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픽션이 나왔지? 근데 이거 쭉 보잖아? 그러면 픽션 또 나오죠. 그리고 people who read more fiction 나와 있지? 여기서 또 people who read a lot of fiction 또 나오고 픽션 또 나왔어요. 자, 일단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요. 비슷한 류의 어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ind, emotion, 그죠? mind, emotion, 그 다음에 또 mind 나오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 mind, emotion의 그 하위 개념들, 하위 어휘들, happy 나오지, sad 나오지, 그 다음에 suspicious 나오지, indecisive 나오지.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픽션하고 이모션이구나. 근데 소설이 그걸 가르쳐 준대 라고 해서 바로 답 4번으로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따옴표,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어구는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4번의 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처음 1번의 지문에서는 연결사, 두 번째 지문에서는 질문, 반복되는 질문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아주 정석적으로 앞에 두 문장, 뒤에 두 문장 푸는 것, 보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하는데 내용은 우리의 이런 예상과 좀 다를 수 있다. 앞에 두 문장, 뒤에 두 문장만 읽었을 땐 그걸 좀 우리가 배우면서 다섯 번째에서는 반복 어구, 반복 어휘, 어구, 알았지? 반복되는 것들, 그리고 큰 따옴표로 표시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필자의 주장을 묻거나 글의 요지를 묻는 문제 유형에서 쓸 수 있는, 질문의 유형에 따라 쓸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이제 필자의 주장이나 글의 요지 문제를 풀 때 좀 더
여러분은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저는 어휘를 잘 몰라서요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연습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독해력은 늘려야 되니까 한번 또 문장을 자세히 보는 수업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